지금의 피프티 사태는 그야말로 상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들을 그토록 아꼈던 이 전홍준 대표님이 했었던 이 인터뷰 내용까지 공개가 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일파만파 그 영향력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 대표님과 소속사의 가수가 잘 만나 화합을 이뤄냈다면 정말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고도 남았을 텐데, 작금의 이런 사태, 너무나 심각해진 상황 속에 많은 칼럼니스트들,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분석의 이유가 있습니다. 피프티가 살아날 길은 과연 무엇인가? 쭉 한번 읽어드리면, 최근 소속사와의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의 명의로 손글씨, 입장글이 공개가 됐죠. 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니, 이번에 피프티 멤버들은 손글씨로 글을 써서 올리며 안녕하세요 피프티 키나, 세나, 시오, 아란입니다 라고 명확히 글을 쓴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자신들이 전면에 나설 정도로 간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냐면, 사실 예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렇게 전문가를 불러서 편집글 또는 입장문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려고 하고 던지려고 하는 등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도 실제로 실행된 행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말은 오히려 이런 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다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어떤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사실상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속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할 텐데 범인들이 그런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머리를 쓰면 머리를 쓴 흔적이 남는다. 그러면서 이 입장문에 대한 분석을 그것이 알고 싶다 또는 또 다른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 명확하게 이들의 팩트와 심리를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이 좀 의미가 있어요. 쭉 읽어보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변호인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 마련이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 일이 잘못되더라도 오해가 있었다. 우리 본 뜻이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피프티는 이번에 굳이 자신들이 전면에 나섰다. 테러를 스스로 막은 것 같은 모양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분명히 자신들의 뜻이며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자신들이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로 읽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전홍준 대표님과 영영 이별하고 싶다. 그 의지가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장문을 통하여 피프티 멤버들이 현재 매우 간절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들은 현재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 SNS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며 소속사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되어 왔었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바라고 있고 잘못된 의혹과 오해에 따른 과도한 비난을 거둬주시고 객관적인 사정을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맹비난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오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억울할 만하다. 그러면서 저희의 간절한 바람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의 소속사는 신뢰할 수 없는 회사이니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두둔하며 피프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또 모든 이들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동정하고 있는데 피프티 측은
전홍준 대표가 범죄자다라고 주장한다. 법률 대리인이 전홍준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피프티 앨범과 관련된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 ENT로 지급되도록 했다는 것. 그래도 사람들은 전홍준 대표를 두둔한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니 결국 멤버들이 직접 자필 글까지 올려 간절한 심정을 호소한 것 같은 모양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다. 그들의 주장에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정산 불투명, 건강관리 부실, 소속사 무능 등을 주장했었는데 이 셋 모두에 대해 사람들은 의구심을 표명했었다. 연예계에선 법적인 판단 이상으로 대중들의 정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여론을 긍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 정황, 근거 등을 알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피프티 측은 그런 것 없이 법정에서 증명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보도나 SNS에 잘못된 주장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박하면 될 텐데 이 부분도 미약하다 보니 여론의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피프티 측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증거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증거라는 것이 정말 중대한 잘못의 증거가 아닐 경우 피프티에 더욱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소속사가 어느 정도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스타로 키워준 회사와의 신의를 깰 정도인가? 소속사의 대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도로 굉장한 증거인가? 대중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이기 때문이다. 멤버들의 변호인은 소속사의 정산 불투명이나 배임 증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잘못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정말 중대한 잘못이라면 벌써 피프티 측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의심도 있다. 그들의 주장이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더기버스의 존재에 있다. 바로 안성희 씨죠. 이 더기버스 측에서 피프티를 흔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조직적 배신임을 더욱더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멤버들이 직접 자필 입장글을 발표할 정도로 확신에 찬 것도 더기버스 안성희 씨로부터 어떤 정보를 주입받은 결과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그런 정보로 인해 소속사를 철저히 불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심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 조정을 거부하고 직접 입장글까지 발표하면서 멤버들의 입지가 더욱더 상당히 위태로워졌다. 여기서 살아날 길은 소속사의 매우 중대한 잘못을 밝혀내는 것뿐이다. 그것만이 멤버들의 억울함을 대중들이 공감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피프티는 과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 시청자분들이 이 칼럼을 보면 어떠세요?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전홍준 대표님의 강력한 절대적 잘못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오죽했으면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사태가 다른 것보다도요, 자신들의 언론 플레이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이 어트랙트 측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정산 문제, 스타크루 ENT에 입금하게 된 이 내용을 자신들이 형사고발했다라는 기사가요, 끊임없이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본다면요, 아, 정말 이 멤버들의 대표가 뭔가 어마무시하게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저 멤버가 형사고발까지 당할 정도인 걸 보니 뭔가 확실하게 엄청난 문제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선 내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멤버들이 결국에는
버기버스의 안성일 씨에게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이런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나실 겁니다. 안성일 대표님에게 라면서 당시에 자신들이 직접 자필 사인한 앨범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죠. 안 대표님을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더욱 멋지게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안성일 대표의 가족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성일 대표님 덕분에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었다. 아니잖아요. 이 피프티 멤버들이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전홍준 대표님입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의 엄청난 노력이 없었다면 이 멤버들의 데뷔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대중들과 많은 전문가들과 심지어 언론사들조차 그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멤버들만이 이 사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대중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에 실패한다. 누구나 진정한 성패는 실패를 마주하는 자세에 달려있다. 이 최신의 마지막 글에 보면요. 댓글들 보세요. 대표님, 애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본인의 의지던 무엇이 됐던 현재의 모습은 아이들이 다시 복귀한다 해도 대중들이 절대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아이들이 죄가 없다고 하지만 왜 굳이 복귀시켜서 어트랙트에서 다시 활동하게 하시려고 하는지요? 오히려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이미 큰 불신을 심은 이 멤버들은 복귀를 해서 활동한다 한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해결해야 하는 건 대표님의 몫이기 때문에 이길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사브리나 버전은 전곡 같은 피처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원래 멤버들의 목소리는 거의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지어는요.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일본에서 사업 중인 사람입니다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너무 공감됩니다. 물론 대표님만큼은 아니지만 대표님의 스트레스를 감히 상상하기 힘드네요. 언젠가 서울이나 도쿄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해요. 보니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또 다른 대표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님도요. 오죽했으면 일본에서 소속사를 운영하는 이분도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죽했겠습니까? 청렴하신 대표님께서 왜 갑자기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을까요? 비용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던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대중들과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관계자들 모두가 전홍준 대표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응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 피프티 멤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전홍준 대표님의 인터뷰 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중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지 않냐?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대중성을 확보하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하자. 돈을 쫓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하자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결국 같더라고요. 마음 불편하게 고기를 먹기보다도 마음 편하게 서로 통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 게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회사 이미지와 맞지 않은 가수를 영입하여 돈만 쫓는 느낌은 싫어요. 솔직히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한 편이에요. 가수들과 얘기할 때 저는 스스럼 없이 솔직한 돌직구를 날리는 스타일이죠. 살 빼라, 노래 연습해라, 당장 듣기 싫은 독서를
가수들에게 퍼부어요. 회사 스태프 등 식구들이 소속 가수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들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짚어주는 게 저의 할 일이기도 하고요. 자, 과거 전홍준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독서를 쏟을지언정 돈을 쫓는 가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잘 어울리는 가수를 선별하여 될 때까지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이 바로 전홍준 대표님입니다. 이런 엄청난 지원을 해준 대표님을 버리고 결국 곁을 떠난 이 피프티 멤버들, 글쎄요, 오로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멤버들이 정말 자신들의 바람대로 결정적인 증거,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증거일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증거이고 심각한 문제라서 소속사의 대표님을 등져버리고 어느 날 소속사를 이탈하여 이렇게 법적 분쟁을 대중들에게 문매를 맞아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말을 했는지 그 증거 명확하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전달해드리고 있는 이 피프티 사태인데요. 그럼에도 이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뜨거움이 여름처럼 가라앉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유튜버들도 이 사태를 집중 조명하여 연일 영상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영상이 쏟아질 만큼 이 피프티 사태, 정말 할 이야기들이 대중들도 시청자분들도 또 본인들도 이 피프티 멤버 본인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면요, 약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영하는 바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방송 프로그램을 두고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말이 나왔느냐? 누구의 날개를 꺾었는가? 요게 지금 이 피프티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제목이었단 말이죠.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이 중립을 지키는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방송 제목을 보면 누가 피프티 날개를 꺾었나? 즉 피프티 사태보다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전홍준 대표님과 안성일 씨에 대한 쟁점이 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는요, 안성일 씨 그리고 더기버스의 백이사, 사실 이쪽은요, 애시당초 드러나 있는 정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대중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들은 이미 낙인이 찍혀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스라이팅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도와준 대표님을 직접 형사 고발하고서 이렇게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멤버들에 대한, 피프티 원년 멤버들에 대한 분노가 역대급으로 끌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더군다나 이들이 발표한 입장문은요, 이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가진 대중들에게 그야말로 더 큰 분노를 야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이들의 이런 행동은요, 아마 자신들의 계획 속에선 조금이나마 대중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에서 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기대심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말았죠. 그야말로 그 분노의 수치가 하늘을 찢고 있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올라오죠. 우리 행복했잖아. 추, 피프티, 홍지윤. 자, 이 세 가수의 공통점은요, 바로 이전 소속사와의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사를 읽어보면 피프티 멤버들의 자필 입장문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간다. 사실 많은 대중들이 바라보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이 피프티 멤버들은 영원히 전홍준 대표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만이 아니라 쭉 내려보면 트롯 가수인 홍지윤 씨 역시 전 소속사와 끝났다라는 주장의 홍지윤 씨와 전속 계약 종료 아니다라고 외치는 전 소속사, 이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과 유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고소의 내용은 똑같아요. 팬카페 매니저를 고소했고 지원 의무를 위반했고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결국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인용을 받아냈죠. 이 홍지윤 씨의 사례가
P50 멤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고 가처분에서 승소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쭉 내려보면요. 이 홍지윤 씨, 가처분 신청에서는 인용이 됐지만, 자, 보이시죠?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전 소속사에서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계속하여 이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더불어서 블랙베리 소속사를 상대로 승소를 했습니다. 자, 이 추라는 걸그룹 멤버 역시 소속사와 분쟁을 시작했을 때 많은 대중들이 등을 돌리고 추라는 멤버에게 지탄을 보냈지만 결국 승소를 하면서 여론은 반전이 됐습니다. 자, 바로 이틀 전 이 추라는 걸그룹의 멤버가 승전보를 알렸죠. 결국 블랙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전속 계약의 효력이 상실됐고요. 전 소속사의 족쇄까지 풀게 되었죠. 물론 이 그룹을 떠난 멤버는요, 다른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라는 멤버, 팬분들께 부끄러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입장을 밝혔고, 자신의 이 소송에 대하여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멤버와 P50 멤버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추라는 멤버는요, 오히려 언론사들, 대중들조차 굉장히 많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2021년부터 수익 정산을 놓고 전 소속사와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형 기획사가 아니었고 사실 P50와 비슷해요. 작은 기획사였지만 이례적으로 미국 빌보드 112위를 차지하면서 어찌 보면 P50보다 앞선 원조 중소들의 기적으로 통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멤버들의 숫자도 이렇게 많았어요. 자, 그런데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멤버 추가 스텝에게 폭언했다라는 이유로 소속사에서 퇴출시켰거든요. 그런데 추는 당당했습니다. 팬분들에게 나는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소송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추라는 멤버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고 소송 비용 역시 소속사가 전액 부담한다. 결론은 이렇게 난 겁니다. 추라는 멤버가 폭언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소속사가 이 멤버를 퇴출시켰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런 소속사의 입장에서 많은 대중들은요, 갈팡질팡했습니다. 정말 추라는 멤버가 갑질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부터, 하지만 이 멤버는 단단한 심정으로 계속 공방을 이어왔고 결국 소속사에서 승소를 하게 됐죠. 그런데 보세요. 순서가 다릅니다. 이 멤버는요,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소속사에서 나가라! 그리고 거짓으로 점칠된 이야기로 굉장히 피해를 줬죠. 그런데 P50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이 나가라! 라고 했나요? 아니죠. 돌아와라. 그렇게 돌아오라고 간곡한 요청을 수개월 동안 카카오톡을 읽고 씹히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하여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이들은 뒤통수만이 아니라 앞통수마저 가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입장문과 형사고발을 통해 전홍준 대표님과 그저 갈라서고 싶다가 아니라 아예 범법자라고 명명을 했죠. 아예 그냥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사태이죠. 근데 제가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멤버들이 발에 불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과 나아가서는 이 멤버들의 목소리가 중요치 않게 된 현상, 즉 사브리나 카펜터라는 가수를 통하여 신규 앨범을 발매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멤버들의 가족까지 입을 열게 된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래도 이 P50 멤버들의 입장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 입장문에 나온 것처럼 확실한 팩트라던가 확실한 근거라던가 자료 없이 그저 감정에 호소한 이들의 주장만으로 끝날 이야기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태를 보고 대중들은 어떨까요? 오해와 비난, 참담하다, 밝혀내야 하는
진실이 있다라고 말했던 이 입장문에 댓글 보실까요? 그니까 왜 일집 말아먹었을 땐 안 보이던 진실이 소속사에서 홍보자라고 대박이 나니까 보이냐. 뇌가 있는 거냐. 기존 관행이나 부조리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매달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트레이닝을 받고 숙소를 제공받고 수십억을 들여 앨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배분이든 정상이든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해야지. 변호사를 앞세우고 숙소를 나가면 끝이냐. 어떻게 SM보다도 못하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와 잘못 알려진 사실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언론 인터뷰를 해라. 너희들을 취재하고 싶어하는 유튜브 기자들 너무나 많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목조목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오해고 한번 해명을 하기 바란다. 배은망덕하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회사 지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니고 일개 소속 가수가 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쓰든 말든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너희가 낸 수익이라고 너희에게 전부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 정산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지. 나머지 수익, 투자금 경영 어떻게 쓰든 도대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냐. 참 굉장한 비난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비슷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속사가 너희들에게 못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앨범이 뜨자마자 통수를 치고 나갈 수 있냐. 그런데 그것이 억울하다? 그러면 조목조목 해명하길 바란다. 하지만 감정에 호소한 입장물만을 발표했을 뿐이죠. 결국 이렇습니다. 이 오해와 비난에 참담하다라고 했던 피프티 멤버들은요. 오히려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비난을 자신들이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입장문과 형사고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프티 멤버들의 결정타인 바로 이 기사 피프티 지우기, 어트랙트, 사브리나 카펜터 버전, 큐피드 공개. 이게 바로 어제 공개가 되면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멤버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찌됐건 피프티 그룹에 대한 우리의 권리 큐피드라는 노래 우리가 불렀으니까 공방이 있건 말건 소송이 2, 3년 걸리니 그 사이에 우리들은 저작권료를 계속 벌어들이면 되는 거고 설사 손해배상 얘기 나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갚고도 남는다. 뭐 이런 계산을 했을지 모른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죠? 더 유명한 해외 가수인 사브리나 카펜터와의 새로운 신규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멤버들이 정말 우리들을 지워버리려는 거구나. 우리들을 완벽하게 손절했구나라는 판단. 사실 이건 뭐 자신들이 야기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 해지해주면 만나주겠다라는 망발을 한 것이 바로 이 멤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손절에 저런 민감한 반응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라고 점철되고 있죠. 바로 자신들의 노래, 자신들의 그룹명이 자신들만이 삭제가 된 채 더 유명하며 문제없이 운영될까봐 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을 범죄자라 했고 형사고발을 했고 억울하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 샤브리나 카펜터의 노래가요. 전 세계의 수억 명이 이용하는 음원 플랫폼이죠. 바로 스포티파이에서 벌써 200만 스트리밍 횟수를 올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플레이리스트까지 올라갔어요. 아시다시피 이 독특한 스포티파이 이용하시는 우리나라 이용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음원 플랫폼은 우리나라 음원 플랫폼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원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뭐 차트라던가 그런 순서대로 나오는 음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음원을 추천해 주는데 벌써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었으면 이 공식 플레이리스트에 벌써 올라갔고 벌써 2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해냈습니다. 이거
모르긴 몰라도 피프티 멤버들 체크 안 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체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태를 우려하여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입장문 발표와 형사 고발을 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전홍준 대표님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니다입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밝힌 영상의 내용을 통해 보면 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많이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브리나 카펜터라는 가수와 협업을 한 것도 이 전홍준 대표님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미국 활동, 해외 활동 얼마든지 더해 나가면서 대박 낼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던 이 전홍준 대표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가만히 있자니 피프티라는 그룹도 다운되죠. 나아가서는 이 큐피드라는 노래도 어떻습니까? 점차 대중들에게 잊혀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표님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그룹명과 이 노래가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하여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진호 유튜버의 말을 빌려보면 전홍준 대표님은 피프티 멤버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노래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브리나 카펜터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콜라보 협업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대표님을 결국에는 이 멤버들이 그냥 발로 뻥 차버린 셈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이 사태를 억울해하고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본인들 뿐입니다. 많은 대중들과 많은 언론사들, 많은 유튜버들조차도요. 이들의 입장보단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에 더욱더 큰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억울해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왜 본인들이 억울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잘 고민해 본다면 왜 전홍준 대표님에게 많은 여론이 쏠릴 수밖에 없는지 그 정확한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태에서 멤버들이 할 수 있는 건요. 글쎄요. 선택지가 이제는 거의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선택지 무엇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필 입장문 있지 않습니까? 이 자필 입장문 멤버들 중에 세나라는 멤버 또는 시오라는 멤버 둘 중에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건 멤버 중에 한 명이 적은 자필 입장문이 맞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이 세나의 엄마라고 하시는 분이 확인을 해줬다라는 글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서 세나 어머니라는 분에게 확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세나 엄마라고 하는 분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적은 게 맞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트위터에서도 확인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글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손편지는 또 이 세나라는 멤버의 엄마가 확인을 해 줬다라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이 부모님들 상표권 60개를 출원하고 이 손편지가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는 이 과정 중에 멤버들에게 정말 진정한 조언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의 비판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적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적어줬을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확실히 멤버 중에 한 명이 적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확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런 입장문도 참 진품 여부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내용 자체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